노년기에 친구 없으면 나타나는 충격 변화 5가지.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친구와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냥 안부 묻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웃고 울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시간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언제였지?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좀 무거우면서도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는데 퇴직하고 나이 들면서 점점 만날 사람이 줄어들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게 되면 정말 혼자가 되어버려요. 마치 북적이던 시장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썰렁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쓸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우리 몸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째, 가장 무서운 변화는 바로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건 우리 뇌에게는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어제 뭐 했어? 요즘 드라마 재밌던데 봤어? 손자가 또 말썽 부렸다니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사실은 우리 뇌를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는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혼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뇌가 점점 무뎌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어르신들과 고립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차이가 정말 크다고 해요.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등산을 하고 수다를 떨며 지내는 어르신들은 훨씬 더 기억력이 좋고 판단력도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혼자만 지내는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둘째,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외로움이 계속 쌓이면 우울감이 마치 안개처럼 마음을 덮어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하는 정도였다가 점점 뭘 해도 재미없어,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친구가 있다는 건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깰 때 이런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죠. 내일 또 누구와 이야기할까? 이렇게 혼자 지내다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들이 밀려와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점점 더 세상과 담을 쌓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셋째,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진다는 점도 정말 심각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반대로 혼자서만 지내다 보면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기 쉬워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제때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씻고 꾸밀 이유도 없어지죠. 오늘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라는 약속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없으면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있게 되고 밥도 대충 라면으로 때우게 되고요.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영양 상태도 나빠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 회복도 더뎌지는 거예요. 넷째,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의 병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만들어요. 마치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처럼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돼요.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혈관도 경직되죠. 친구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때와 혼자서 걱정만 하며 지낼 때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죠. 친구라도 있으면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수명까지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이 실제로 생명을 갉아먹는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과 고립된 사람들의 생존율을 비교해 봤는데 그 차이가 정말 컸어요.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지내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뇌 기능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희망적이기도 해요. 친구만 있어도 이 모든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예, 요가, 노래교실, 댄스, 등산 모임 등등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겨요. 오늘 왜 안 나왔어? 라고 서로 안부를 묻게 되고 다음 주에는 함께 밥 먹자는 약속도 하게 되죠. 또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 보세요. 연락하기 민망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의외로 상대방도 나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라며 반가워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해서 아예 연락을 안 하지 마시고 적당히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뭔 친구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지내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노년기의 건강과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정말 최고의 보약이자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시거나 동네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말이에요.